수업을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애트모스페릭 다이나믹스를 할 건데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한번 볼까요? 예, 책을 한번 그냥 쓱 봅시다. 처음에 3.1 베이지 이퀘이션스 앤 부이언시 포스 라고 나오고 3.1.1의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예. 사실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 뭐가 우와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고 결국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의 유체역학적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은 유체가 지금 여기 공기가 뭐 10의 23승계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 한두 오도 정도 더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와 매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걔네들의 XYG와 XYG 방향의 운동량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건가? 하면 별로 그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걔네들의 일일이 운동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묶어서 우리가 걔네들의 어떤 대표적인 성질을 보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규모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지금 연력학적 방식이라든지 혹은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 먹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도 요 4층에서 생각해 보면은 대기 환경방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하면 대기 환경방하고 저희 방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예요. 그 에어로졸이 이렇게 막 가스 주변에 가스를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성장을 해요. 자동차에서 에어로졸이 점에 짠 하고 나오면은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뭐 VOC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게 쭉쭉쭉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계산하려고 한다 치면은 요 에어로졸은 크기가 이제 한 수십 나노미터 정도쯤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런 이퀘이션들이 잘 안 먹혀요. 실제로 잘 안 먹히는 지역이어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스케일을 줄이면은 결국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디 줄이면은 뭐 맥스웰 이퀘이션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이렇게 그걸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분자동력학 뭐 그런 레벨로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반대쪽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도 이쪽 이쯤이에요.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 그다음에 연력학, 에어로졸 다이나믹스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요. 아주 분자 레벨까지는 아니고 근데 요걸 적용하면 뭔가 근사식이 돼 버려 가지고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뭐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이렇게 대기과학이 최근에는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수의 많은 대기과학 분야는 적당히 근사된 이렇게 유체라는 유식한 말로 컨티뉴움이라고 불러요. 한국어로 연속체 그런 가정을 하고 식을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 뭐 처음 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좌변은 운동량이고 우변은 거기에 작용하는 포스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 그 다음에 지구 위에 있으니까 코리올리 포스, 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구 위에 있으니까 중력장, 그 다음에 나머지 힘들 다 모아놓은 것들, 뭐 주로 마찰력들과 관련된 거, 주로 여기 이제 비스코스 포스가 들어가겠죠. 사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썼다면은 뒤에 비스코스 포스도 사실은 폼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비스코스 폼을 어떻게 적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 원래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여기 약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뭐 엄밀한 역학 체계는 아니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전미분, 편미분 이야기 우리 아는 이야기고 3.1.2의 코리올리 폴스, 센트리퓨갈 폴스, 센트리퓨갈이 원심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 위에 있으니까 코리올리 폴스 있겠죠. 코리올리 폴스 누군가가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나요? 예를 소연 씨 한 중학생 정도쯤의 지식은 있다 칩시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요. 까까머리 중학생, 까까머리니까 벌써 남자이구나. 그러지 말고 그냥 중학생,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있다고 칩시다. 걔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여자라고 볼까요? 언니, 코리올리 폴스가 뭐야? 라고 물어봤다면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공식적인 말이에요.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가상의 힘. 이제 가상의 힘을 우리가 뭐 관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긴 해요. 관성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리과에서 하면은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우리는 근데 그냥 일단은 그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왜 지구가 도는데 왜 그런 힘이 생겨?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구가 자전하는데 왜 그런 힘이 생겨? 몰라 임마 하고 뒤통수 때리지 말고. 예? 그렇죠. 원래는 그런 거죠. 예, 원래는 그런 건데 원래는 좌표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사실 관성력이에요. 관성력을 생각할 때 사실 제일 쉬운 게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관성력 그냥 말랐으니까 하는 건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 사과도 있어. 맨날 그 사고 실험하는데 맨날 자주 등장하는 게 사과예요. 같이 있다 치면은 예, 뭐 마찰력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그러면은 나도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고 이렇게 있겠죠. 사과가 안 움직이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가만히 봤는데 사과가 안 떨어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자유낙하는지 몰라야 정상이죠.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들어가다 쿵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죠? 예, 그 엘리베이터는 무한하다고 치는 거예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과도 둥둥 떠 있죠. 이 사과가 왜 떠 있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사과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 라고 했는데 얘가 안 떨어져야 되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힘이 필요한 거죠. 예, 누군가가 사과를 중력과 똑같은 크기와 반대 방향으로 위로 잡아당기고 있어. 예,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가상의 힘이라고 설명해도 적당합니다. 그 가상의 힘이 생기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말했지만 이 사람이 아래로 자유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했던 대로 권 씨가 말했던 좌표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모든 사물에 지금 누군가가 자기가 받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위쪽 방향으로 누군가 이걸 다 예, 가속도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관성력이에요. 자, 코리올리 폴스는 근데 그럼 뭐죠? 코리올리 폴스는 지구 위에 관찰자가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인 거죠. 자, 예, 지구 위에서 자전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지금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중학생한테. 일단은 뭐 오른쪽으로 휜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위로 올라가는 물체가 예, 북반구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휘는 정도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왜 휘죠? 네, 그렇죠. 예, 근접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왜 휠까? 왜 휘는 것처럼 보여야 될까? 예,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리올리 폴스는 생각해보면 우리 지구과학에서 예, 되게 자주 나오는 힘이죠. 예, 엄청 자주 나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바라건대 이 정도쯤은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 여러분이 지금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두 명은 언젠가는 사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박사학위를 받을 것이고 앞에 있는 두 명은 뭐 일단은 박사학위 시작을 안 했으니까 석사학위든 바꿨지. 예, 뭐 2년 혹은 뭐 잘 못해서 한 학기 더 다니고 뭐 아무튼 받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정도 됐으면 대기과학에서 우리가 그 정도 됐으면 예, 맨날 나오는 코리올리 폴스 정도쯤은 예, 수식 설명하지 않고 예, 누군가에게 중학생에게 이제 그 정도에게도 설명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적도죠? 여기 극지역이죠? 누가 빨리 도나요? 적도가 빨리 돌아요. 예, 적도에 있는 녀석이 빨리 도는. 왜냐하면 각속도가 각속도가 같으니까 예, 적도 지역에 빨리 돌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예, 아주 힘센 투수가 예, 포수는 여기 극지역에 있고 예, 힘센 투수가 이 극지역에 있는 포수를 향해서 공을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러면은 공을 던졌어. 그럼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근데 관찰자가 지구 밖에 있다 쳐.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사실 이건 가상의 어디까지나 가상의 관찰자이지만 정지해 있는 관찰자 이렇게 봤어. 그러면은 근데 얘는 지구 위에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게 공이 이쪽 방향으로의 벡터도 있죠. 이쪽 방향으로 벡터도 있죠.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물론 지구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포수도 움직이긴 하죠.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가 느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오른쪽으로 가 있게 되겠죠.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포수의 입장에서 보면 투수와 포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투수는 제대로 던졌는데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효과가 생기죠. 그게 코리올리 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리올리 폴스가 생기는 이유는 적도에서 극적으로 올라갈수록 그 선 속도가 달라서 지구 자전에 의한 선 속도가 달라서 이래서 생기는 힘, 가상의 힘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여기도 이제 가속도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쭉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관찰자가 쭉 위로 올라간다 치면 올라가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니까 그럼 가속도가 있는 거지. 그런 가속도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봐서 알겠지만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정지에 있는 지구 위에 있는 관찰자가 정지에 있다면 느껴지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지에 있으면 자기는 계속 같은 각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얘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얘 관찰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느끼는 힘인 거죠. 그죠? 관찰자가 위로 올라가야 자기가 가속도를 받는 거잖아. 점점 느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기가 점점 지구 위에 있는 관찰자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그런 식으로 힘을 가져야 돼요. 아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과와 같습니다. 사과 자기가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내려가고 있는 걸 모르니까 모두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구 적도에서 극적으로 올라가는 관찰자가 점점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빨라진다고 느껴져야 되는 그런 가상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게 코리올리 폴스입니다. 누군가가 코리올리 폴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하게도 세 방향이 다 있습니다. 벡터니까 이걸 이제 수식으로 이제 멋나게 설명하면은 벡터의 외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식 3.2, 3.3처럼 모든 방향으로 다 있는데 우리는 늘 그렇듯이 W 방향은 무시해 줍니다. 크기가 작아서. 그래서 여러분 PDF로 보고 있으면은 계속 그냥 쭉쭉 보면 되고 아닌 사람은 책을 한 장 넘기면은 그래서 그 익숙한 3.5와 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이퀘이션 뭐 이걸 이다음부터 뭐 이제 많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중에서 이제 버티컬 모션만 끄집어냅니다. 호리존탈 모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물리학에서 상황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균질하다 칩니다.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만 뭐가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뭐 하면서 구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연직 방향만 끄집어냅니다. 연직 방향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은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G분의 라운드 P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마찰력, 지방향, 마찰력 및 기타 외력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코리올리 폴스 무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first approximation이 뭐냐면은 잘 알고 있듯이 이게 0인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왜 0이 될까요?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기체가 있잖아. 모든 기체는 지금 중력의 힘을 아래로 받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기체가 떨어져야 돼. 왜 안 떨어지죠? 기체가 왜 지구 바닥으로 안 떨어지죠? 기체가 왜 지구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바닥에 이렇게만 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는 키도 없는데 깔리고 깔린 게 이 정도인가?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깔리고 깔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누군가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닥의 밀도가 무한되고 위로 올라가면 기체가 없고 이런 상태는 아니죠. 왜 그렇죠?
누군가 위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당연히. 예, 더 이상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면 당연하게도 누군가가 위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뭐가 하는 거냐면은 지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체들이. 예,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부피가 밀도가 덴스해지면은 걔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압력이 생겨서 위로 올리는. 그래서 밑에서는 압력이 강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압력이 약해지는. 그래서 그게 압력이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누구야? 학과 사무실은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전화를 하면 어떡하지? 아무튼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그래서 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압력이라는 게 어느 순간 지금 보면 짠하고 생긴 힘이 아니죠.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서 기체가 아래쪽에 몰리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압력이 세져서 무지하게 많이 내려오게 하지 않고 위로 올려서 중력과 결과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이렇게 어디선가 갑자기 짠하고 생겨난 게 아닙니다. 중력하고 대응하다 생긴 거고 기체들끼리 지가 움직여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압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압력이, 그러니까 기체가 꽉 반응해가지고 힘의 평형 상태가 되도록 압력이 그렇게 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으로 근사해도 우리가 그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 이른바 정력학 근사를 해도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좀 네이처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 압력이란 다른 힘이 있고 중력이란 힘이 있어서 대기 역학 시간에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잘못 배우면 이렇게 돼요. 어떤 압력이라는 힘이 있고 어떤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대충 크기를 재보니 얘는 항상 작고 얘는 커. 그래서 우리가 큰 거 2개를 뽑아가지고 균형을 맞춰, 그게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압력이 그렇게 분포가 되는 거야. 이게 가속도가 0이 되도록 균형을 맞추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압력 분포가 오락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하고 얘가 이쪽이 0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거 무시하고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얘가 0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체 모션이 워낙 빨라져서,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수렴을 하면 상승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갑자기 확 이루어져서 압력이 미처 거기에 아직 덜 반응한 거야. 압력이 빨리빨리 반응하면은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압력은 되게 빨리 반응하는 힘이긴 한데, 그래도 그 사이에 놓칠 수 있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겠죠. 이 균형이 압력 분포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0 아닌 값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컨셉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이야기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뭐 이거 0 돼가지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 한두 번 본 이야기가 아니지. 마이너스 로 G하고 이제 로 대신에 그 다음에 P는 로 R T인데, 우리가 조금 예쁘게 써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기체 상수를 건조 공기의 기체 상수로 두고 대신 온도를 버추얼 템퍼러처를 쓴다고 했었죠. 이렇게 쓰면은 이거 대신에 로 대신에 RDTV 분의 P 마이너스 G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P 저쪽으로 넘겨서 이건 다 본 거예요. 이거 마치 처음 봤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마이너스 RDTV 분의 G DG 이렇게 돼가지고 양변에 적분해가지고 우리가 프레셔 분포를 러프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온도 분포를 우리가 버티컬하게 온도 분포를 알고 있다면 이걸 쭈르륵 적분해 나가서 프레셔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무슨 이렇게 어디서 사운딩을 얻을 때가 있죠. 어디 이렇게 관측된 사운딩을 얻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사운딩이 각 고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각 고도에 대해서 G에 대해서 TV를 측정한 거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요 식에 의해서 프레셔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내가 어딘가 던져줘. 각 G마다 템퍼러처가 이렇게 돼. 그리고
적분해야 되니까 적분 상수가 하나 필요할 것이고 그 적분 상수는 물리적으로 볼 때 서페이스 프레셔일 겁니다. 서페이스 프레셔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은 프레셔의 연직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지난번에 했었던 구름 물리 모델링에서 사실 많이 했던 초반에 했던 이야기 주제이기도 했었는데 사운딩을 이렇게 던져주면 프레셔를 구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T와 P를 아니까 세타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세타의 정의, 세타가 생각해보면 P하고 T만의 함수니까 우리가 T하고 P를 알면은 세타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고도별로.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만 알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서 어느 두 개만 알려줘도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레셔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압 고도예요. 그러니까 기압에 따른 기압 좌표계를 쓴 거예요. 연직 좌표계로. 프레셔마다 세타를 쟀어. 무슨 식으로 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왔다 쳐. 프레셔별로 세타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각 레벨별로 템퍼러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할 수 있어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래 뭐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 실제로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이런 거 사실 자료 구할 게 되게 많거든요. 기상청에서 이렇게 뭐 제공하는 연직 자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전히 있죠. 와이오밍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맨날 자료 나오잖아요. 스큐티 로그픽 텍스트 자료로 나오거든요. 뭔지 꿈뻑꿈뻑하면 안 되는 알죠? 와이오밍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오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서 하루에 4번씩 연직 관측을 하잖아요. 그 전 세계 자료가 거기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매 시간별로 그러니까 관측하는 시간별로 거기서 고도 뭐 쓰죠? 프레셔 좌표계 쓰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프레셔 좌표계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 G 좌표계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아무튼 프레셔 좌표계를 템퍼러처를 줬다. 그러면은 우리는 프레셔의 각 프레셔에 해당하는 G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변수 두 개만 알려주면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양인 거죠. 수증기는 여기서 별도로. 수증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 그게 RH가 됐든 혹은 뭐 믹싱 레이쇼가 됐든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면은 나머지 다른 것들 다 계산이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툭 던져주고 이렇게 G 고도별로 버추얼 템퍼러처 이렇게 준다면은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버추얼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 적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프레셔를 쓰려면은 저희겠죠. 어느 G 레벨의 1부터 2까지 갈 것이고 그러면은 그 레벨 사이에서의 평균 버추얼 템퍼러처를 쓰든가 해야 되겠죠. 그죠? 평균 버추얼 템퍼러처를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뭐 그 정도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은 원칙적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식이요? 이 식은 쓰면 안 되지만 이 식은 항상 맞는 식이에요. 이 식은 무조건 맞는 식이고, 이 식은 무조건 맞는 식이고, 이걸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로치멘트 쓴다는 거는 이게 0인. 그러니까 사실 0이라는 게 저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승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상승의 가속도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냥 쭉 상승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스태틱 상태입니다. 정력학 상태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려할 때가 있어요. 상승하면 무조건 정력학 상태가 아니라고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속도 분포가 변해야 돼. 그러니까 한 파3 올라갈수록 빨라졌다 느려졌다 해야 돼.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야 요 항이 넌제로 항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 넌 하이드로스태틱이다 혹은 하이드로스태틱이다 말할 수 있는데, 하이드로스태틱 모델은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할 때 지방량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고, 넌 하이드로스태틱 모델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생기죠. 여기선 지금 지방량 모션에서 W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 흔히 하는 오류예요. 지방량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하이드로스태틱 모델에서는 그러면은 연직 운동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직 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대기역학 시간에 그렇게 주구장창 배웠던 쿼지 지오스트로픽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균풍, 지오스트로픽 윈드라고 하는 거는 수평 방향의 바람만 있는 거고, 걔의 퍼스트 오더의 1차 근사항, 작은 항, 그것을 염두에 두면은 설령 이 이퀘이션을 써도 우리가 연직 운동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연직 운동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쿼지 지오스트로픽 어프록시메이션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걸 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퍼스트 어프록시메이션으로 W를 1차 근사항으로서 우리가 W를 진단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큐지 이퀘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드로스태틱 모델이다 하더라도 거기서 상승 운동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다고 해서 W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W 자체는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사실 가장 중요한 밸런스가 뭐냐면은 질량 보존 방정식. 질량 보존 방정식이 가장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더하기 라운드 g분의 라운드 w 이퀄 제로. 이 질량 방정식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 그래서 u하고 v에 대한 공간 분포를 알면은 w에 대한 공간 분포도 연직 방향의 분포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수렴 발산 요것에 의해서 주로 요것을 이용해서 W를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은 그 말이 나온 차원에서 넌 하이드로스태틱 모델하고 하이드로스태틱 모델은 그러면은 어느 것에서 가장 차이가 날 거냐면은 당연히 얘를 제대로 반영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모델에 문제가 생기겠죠. 저게 효과가 큰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산하면 안 맞겠지. 그런 겁니다. 하이드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이고요. 그래서 거기 힙소메트리 이퀘이션 아까 그게 적분하면 그거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적분해서 우리가 프레셔의 연직 분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온도를 알면은 그 얘기가 그 책 3.1.4에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1.5는 어찌 보면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보이언시 포스, 우리나라 말로 부력이라고 합니다. 자, 부력 뭐죠? 나한테 배웠는데. 부력 뭐죠? 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라는 것도 사실 가라는 것도 부력이에요. 그러니까 가라는 걸 부력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아무튼 밀도가 낮아서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 결국 결론적으로 밀도 차이기 때문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그게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가 유레카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부력입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여기 안에 다른 물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모든 물체는 밀도의 차이랑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밀도의 차이랑 상관없고 요 잠겨 있는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만큼을 위쪽 방향으로 받습니다. 그게 부력입니다. 그러니까 밀도 차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밀도 차가 나오기는 해요. 요 물체가 요 안에
배경에 있는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힘을 위쪽으로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사실 출발하는 거예요. 그 프레셔가 고도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체 여기에서의 작용하는 프레셔와 여기에서 작용하는 프레셔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레셔, 그러니까 유체의 프레셔는 어느 방향으로 다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파스칼의 원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커가지고 요 차이만큼의 왜 여기선 작고 여기선 크냐? 요만큼이 델타 G가 아까 요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게 달라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아까 그리고 정력각근사 해가지고 봤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델타 G가 생기고 그래서 그곳에 해당하는 만큼의 압력 차이가 생겨서 그것만큼 위로 올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위쪽 방향으로 힘을 우리가 써보면은 요 들어가는 유체의 무게니까 무게는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될 것이고 부피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될 것이고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얘의 저기를 로 프라임이라고 하고 요 물체의 밀도를 로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힘은 로 프라임 V G가 됩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힘입니다. 근데 쟤는 지구 중력하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받죠.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받는데 얘 아래로 내려가는 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mg. 그리고 m은 밀도 곱하기 부피 하면 되니까 얘의 밀도를 로라고 했으니까 vg. 그래서 따라서 F net force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부호가 다르죠? 그죠? 위쪽 방향 우리가 플러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로 프라임 마이너스 로 VG 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도 차가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당연히 쉽죠? 이게 양수면은 위로 뜰 것이고 우리가 지금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위면 플러스 아래면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소리는 로 프라임이 더 크다는 소리죠. 로 프라임은 지금 배경이 되는 유체의 밀도라고 했으니까 배경의 밀도가 더 크면은 위로 뜰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면 로가 더 큰 거니까 물체의 밀도가 더 크면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써보면 항상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거나 아래로 하강하거나 할 때 그때 걔가 왜 뜨고 왜 내려오지? 라고 하면 요 부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부력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사실 요렇게 그래서 쓰는 거는 뭐 처음 본 거 아니죠? 되게 많이 본 형태입니다. 얘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써볼 거예요.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건데 조금 다르게 쓸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을 요 대기과학에서는 단위 밀도당 이렇게 힘 많이 쓰죠. 그죠? 요 물체에 작용하는 이게 뭐 단위 질량당 뭐 이런 거 힘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단위 질량당으로 나누려면은 이거를 로 V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단위 질량당 힘 스페시픽 포스를 써보면은 로분의 로 프라임 마이너스 로 V는 약분되고 G.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이언시 포스. 부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럴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만 제 방에서는 자주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3차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대기 관측해서 결과를 얻다 칩시다. 양의 부력인 곳을 찾아서 마킹하세요 라고 하면은 파지티브 보이언시 포스가 있는 곳을 찾아서 마킹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요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때의 로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게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요때의 로는 그냥 전체 평균을 보통 해버립니다.
예, 전체 영역을 평균한 값에다가 로 프라임이구나. 전체 영역을 평균한 값에다가 로 프라임을 집어넣고 로 자리에다가는 그럼 이제 그 각 스페시픽한 지역의 실제 덴시티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대신 근데 로 프라임을 평균할 때는 예, 주어진 평면에서 평균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로는 지의 함수니까 영역 전체 평균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될 것이고 예, 모델의 어떤 한 레벨에서 주어진 레벨에서 예, 덴시티를 쭉 평균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얻어진 평균적인 덴시티와 그다음에 각 점에서의 덴시티가 있겠죠. 예, 그걸 서로를 비교하면은 각 점에서의 보이언시 포스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잘 못해요? 예, 잘 던져주고 야 그 양의 부력이 있는 곳을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구름이 어디야라고 정의를 할 때 예, 항상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름은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뭐 QC가 있는 곳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상승 속도가 있는 곳 혹은 예, 지금처럼 이렇게 양의 부력이 있는 곳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예, 양의 부력이 있는 곳에다가 마킹해봐. 예, 그쪽만 예면 그쪽에 있는 어떤 퀀티티를 평균해 와봐. 예, 그러면은 잘 못합니다. 예, 그 양의 부력이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건지 잘 모르는 거지. 예, 생각해보면은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예, 양의 부력이 있는 곳을 양의 부력이 있는 곳에 해당하는 어떤 퀀티티를 평균해 와봐. 예,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양의 부력 각 지역마다 부력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근데 예, 좀 이따 요 결론을 어디 한 데다 써놓을까? 예, 그래서 부력은 뭐 이렇게 사실 좀 애매해요. 예, 요 부력이라는 거를 그래서 요걸로 정의할 거냐 아니면 넷폴스로 정의할 거냐 사실 조금 애매한데 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얘도 결국 부력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지금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중력장이 없으면 사실 없는 힘인 거죠. 예, 이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아래로 내려가는 힘 때문에 고도별로 프레셔 차가 생기고 예, 그것 때문에 예, 뭐 위로 올라가고 이런 위로 올려주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예, 중력장이 없으면 곤란할 거고 그래서 중력장에 의한 힘 예, 항상 있는 힘까지 같이 고려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걸 결론적으로 얻고 이걸 조금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이 이퀘이션을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이 이퀘이션을. 자, 이 이퀘이션은 항상 맞는 이퀘이션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대기역학 시간에 이런 거 했을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주어지면 항상 이렇게 평균장과 섭동장으로 구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었죠, 그죠? 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퀀티티를 예, 평균장과 섭동장으로 분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얘를 쓰면은 dt분의 d w바 플러스 w 프라임은 마이너스 로분의 1 얘도 로바 더하기 로 프라임 분의 1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바 플러스 p 프라임 마이너스 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써봅시다. dt분의 dw 바 더하기 dt분의 dw 프라임은 얘를 이렇게 분모에 있는 거 지난번에 잠깐 한번 보여줬었죠, 수업 시간에. 예, 이거 어떻게 근사하는지 잠깐 보여준 적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휘릭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하면 로 바를 끄집어냅니다. 로 바를 끄집어내면 여기가 1 더하기 로 바분의 로 프라임 분의 1이 되죠. 분의 1이면 우리가 마이너스 1승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로 바분의 1 더하기 로 바분의 로 프라임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야 하는 눈빛으로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줬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바 더하기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 프라임 마이너스 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써볼까요? 자, 여기를 근사시켜 줍시다. 예, 마이너스 로바분의 1
요거 마이너스 1승은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항식 전개처럼 해가지고 펜이 좀 흐리구나. 1 마이너스 로 바분의 로 프라임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바 더하기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 프라임 마이너스 G가 될 것이고, 이건 다시 근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제 전개하면 됩니다. 이거 항 2개 있고 요거 항 2개 있으니까 전개합니다. 전개하는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섭동장으로 쓰면 항상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예, 섭동장 곱하기 섭동장은 무시해 주자. 섭동장 자체가 되게 작으니까 걔를 세컨 오더는 고려해 주지 말자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로바분의 1. 그러면 예, 얘하고 전개한 건 살아남겠죠.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바. 그 다음에 얘하고 곱한 것도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바분의 로 프라임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바. 그죠? 그 다음에 1하고 요걸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 프라임 요거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더하기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 프라임. 요거까지는 살아남겠지만 얘하고 얘는 안 되죠. 그죠? 섭동항 곱하기 섭동항이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이너스 G. 이렇게 되죠. 지금 연집 방향의 이퀘이션에 대한 약간 장난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집 방향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이걸 기본유하고 섭동항으로 나눈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 예, 기본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식이 만족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연집 방향 이퀘이션은 기본유는 예, 정력학 근사가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족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W는 생각해보면 평균을 재보면 제로겠죠, 당연히. 공기가 어느 쪽에 쌓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지. 예, 그래서 공기가 어느 쪽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W의 평균에 대한 양은 항상 제로입니다. 예, 그러면은 얘 날아가고, 그 다음에 정력학 근사가 성립하니까 요 로바분의 1을 전개해가지고 얘하고 얘는 밸런스가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워주면 됩니다. 예, 얘하고 얘는 예, 같겠죠, 그죠? 예, 크기가 같겠죠. 그게 정력학 근사죠. 얘하고 같다는 게 정력학 근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은, 펜이 이렇게 갈수록 다 흐려지지? 저기 뭐가 하나 있다. dt분의 dw 프라임이 전개해 보면 더하기 로 바의 제곱분의 로 프라임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바 더가 되고 마이너스 로 바분의 1 그다음에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 프라임 이렇게 남겠죠?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맞겠지.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은, 우리가 정력학 근사가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썼으면 더 좋았을 수 있겠구나.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바 마이너스 G가 0이니까 얘를 G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G가 0이니까. 그게 지금 아까 요거를 없애는데 썼는데, 생각해보면은 요거 대신에 써줄 수도 있죠. 그죠? 예, 요거 대신에, 정확히 하면 마이너스, 대신에 얘를 G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전에 바꾸는 게 좀 더 좋았겠다. 얘를 밑에다가 이렇게 는 써도 돼요. 는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G니까 마이너스 로 프라임 G 마이너스 로 바분의 1 라운드 지분의 라운드 P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귀찮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를 해야 계산이 쉽게 나올까요?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해야 계산이 쉽게 나올까? 아하. 예. 요거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써주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로 프라임이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로바 더하기 로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로 프라임 대신에 우리가 뭘 적어주냐면은, 로 대신에 로 마이너스 로바, 이렇게 적어주고, 예. 이상하다. 왜 로가 하나가 안 맞지? 차수가? 예. 아하, 요거 그죠? 요거를 빼먹었지. 여기가 로 바가 살아남아야 되지. 그죠? 이렇게 남아야 되겠죠? 그쵸? 그걸 빼먹었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왔네. 그래놓고 보면은. 지금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지금 항 하나와 또 다른 항 이렇게 두 개로 생기죠. 그죠? 얘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프레셔의 퍼터베이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프레셔가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골고루 되지 않고 퍼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뭐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인 거고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거인 거죠. 열심히 근사를 했더니 요런 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잘 째려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래서 뭐랑 결국 같냐면은 얘랑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쭉 전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나오는 지금 그래서 결국 근원이 뭐였냐면은 로 프라임은 아까 말했지만 요 로가 평균적인 로바에 비해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하는 정도였잖아요. 그거랑 중력 가속도랑 곱해진 그것만큼이 현재 지금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주변과 나와의 덴시티가 얼마나 다른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힘으로 작용.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부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해도 우리가 부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로를 다 상수로 두는데 우리가 보통 로를 많이 상수로 근사시키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상수로 두고 근데 대신 요 항만 살려. 로 프라임이 딴 데는 다 0이야. 근데 여기서만 0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근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유명한 부시네스크 어프록시메이션이 바로 그겁니다. 딴 데서는 다른 이퀘이션에서는 다 로를 상수로 두는데 여기서만 지금 로 프라임을 살려서 이걸 우리가 부력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뭐 아시겠지만 알 수 있지만 얘를 나중에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저기로 바꿀 수 있어요. 세타에 대한 섭동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타 프라임으로 이렇게 얘를 바꿀 수 있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세타 프라임으로 바꿔주면은 다른 곳은 다 로가 상수고 저기서만 로 프라임이 살아서 그게 세타 프라임을 바꿔서 결국 부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력항만을 살려준 근사를 우리가 부시네스크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철진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때가 돼서 논자실을 본다 라고 했을 때 논자실 문제에 부시네스크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퀘이션 모션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이게 W에 대한 방정식을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로를 상수로 두되 요것만을 살려둬 가지고 그 부력 효과만을 살려둔 것을 우리가 부시네스크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함. 이렇게 하면은 뭐 누가 냈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냈다면 적당한 답으로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부력의 근원, 그러니까 요게 부력을 우리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무언가 식으로 전개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 우리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W 방정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수학적으로 멋지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